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얘기는 이 팬데믹 다시 오나 같은 약간 좀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지금 치쿤구니아라는 이 새로운 어떤 열병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확산을 하고 있다. 특히 광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확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야 이러면 이거 혹시 또 과거처럼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오는 것 아닌가 그러한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감염 매개체가 모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방역도 하고 여행객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쿤구니아라는 이 열병이 어떤 열병이고 어떤 문제를 또 불러올 위험성이 있는지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치쿤구니아,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치쿤구니아, 이 열병 어떤 병이길래 지금 중국에서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고 왜 중국에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 치쿤구니아 열병은 1952년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가 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나름 오래됐네요. 50년, 60년 예, 그 넘은 정도 된 병인데요. 이제 이름 자체는 탄자니아 원주민 말로 몸이 뒤틀린다, 뒤틀리기 아프다 그런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네. 고열과 관절통, 두통, 근육통을 함께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이집트 순모기나 흰줄 순모기 등 이런 아프리카 모기에 많이 들어있는 치쿤구니아 바이러스가 모기에 물린 사람들의 체내에 들어오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기들이 이제 예전과는 달리 이제 무역선이나 유조선이 이제 인도양 지역에 많이 오가다 보니까 이제 화물선을 타고 인도양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많이 퍼져서 지금 중국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배를 타고 들어가서 중국으로 유입이 됐다. 이게 아무래도 주로 발생하는 지역도 아프리카고 매개체도 모기다 보니까 이게 현지 지역에서는 댕기어라고 좀 많이 헷갈린다고 하는데요. 네. 증상도 많이 비슷하다고 하고요. 많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댕기열로 오인이 돼서 댕기열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이 병으로 판명이 돼서 좀 치료 시기가 늦춰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를 요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치쿤구니아는 치사율이 이제 1%가 안 된다고 알려진 병이라서 5%가 넘는 댕기열보다는 낫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어린이와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고열과 근육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제 체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고 이후에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중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주 낮은 질병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결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광동성에서는 특히 지금 첫 확진자가 보고된 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누적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광동성이 중국의 또 경제 중심지 중 하나고 또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전역 그리고 이웃 나라들 심지어는 이제 미국과 유럽까지 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 치쿤구니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렇게 빠르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도 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현우 기자, 이게 1952년에 처음 보고가 됐으면 따져보면 73년 전 아니에요? 예. 73년 전. 그러면은 뭐 꽤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치료제든 백신이든 뭐 이런 게 충분히 다 개발이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보면은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면서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사율이 좀 낮은 질병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네. 또 모기를 매개체로 전염되는 병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질병에 비해 치료제나 백신 연구가 좀 미흡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 병이 퍼지면은 각국 보건당국에서도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을 먼저 모으는 것보다는 살충과 방역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요. 치사량이 낮으니까 그 매개체 그 근본 원인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모기를 잡는 쪽에 더
신경을 더 썼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 치료제는 아직 개발된 게 없다고 알려져 있고 네. 백신은 사실 최근에 두 종류가 출시됐었다고 합니다. 음흠. 2023년 프랑스 발레바사가 개발한 익스치크라는 백신이 하나가 있고요. 또 올해 2월에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이라는 회사에서 빔쿠냐라는 백신을 개발을 해서 두 백신 모두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흠. 근데 문제는 이 백신들이 아직 많이 사용이 되질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접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12세부터 60세 성인들까지만 지금 백신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하. 12세 미만 어린이나 60세 이상 노약자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백신을 나옵니다. 맞으면 예, 그렇습니다. 아, 이 백신들은 사실 이제 일반 다른 백신들처럼 죽은 바이러스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좀 약화된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백신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항체와 몸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맞으면은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두 백신이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고 많은 보건당국에서 아직 다 승인을 한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도 아직은 또 많이 확산된 게 아닌 상황인지라 살충과 방역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군요. 아까 이현우 기자 설명할 때 이제 1952년 탄자니아에서 처음 이것이 이제 보고가 됐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꽤 기간도 많이 지났고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됐으면 아프리카에서 일단 뭐 대유행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중국의 광둥성에서 이렇게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것도 어떤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곳 중에 광둥성이냐? 그거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게 중국 광동성이 모기들이 서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것도 모기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치쿤구니아 열병이 퍼지기 직전에 광둥성 지역은 태풍이 여러 차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가 자주 발생을 했었고 이제 여기저기 물 웅덩이가 이제 생겨난 상황인데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아프리카 모기들이 퍼지고 알을 낳으면서 엄청난 속도로 번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둥성은 면적이 사실은 한반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알려진 지역인데요. 중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면적은 그런데 상주 인구는 1억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아, 인구가 상당히 인구 밀집도가 높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고층 빌딩,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 밀집도가 작은 아프리카보다는 전염병이 퍼지기 굉장히 쉬운 구조라는 건데요. 네. 또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의 유동 인구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일자리를 찾아서 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매해 수백만 명씩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코로나19 때는 광둥성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현지 주민들이 코로나가 이제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이 옮긴다. 그래서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사실 광둥성에서 지금 중국 당국의 방역 조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19 때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중국 사람들은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도 다 틀어막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일단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건물을 통째로 다 폐쇄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데요. 사실 이 병이 뭐 코로나19처럼 호흡기 질환으로 뭐 전파가 되거나 네. 사람들 사이에 옮기고 그런 사례가 의학적으로 보고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모기에 안 물리면은 이제 감염되지 않은 걸로 알려진 병인데 왜 코로나19처럼 이렇게까지 통제하냐? 그래서 좀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민들로서는 뭐 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 때도 중국에서 얼마나 강하게 내부 통제를 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관심은 어쨌든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치쿤구니아가 그렇다면 중국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또 세계로 확산을 할 거냐? 이런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럼 여기에 또 감염된 사람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네. 이 치쿤구니아 열병은 이제 치사율은 높지 않다고 해도 이제 자칫하면 팬데믹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이제 7월에 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일단 전 세계 감염자들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특히 아프리카랑 동남아시아 지역 다 합쳐서 22만 명 정도가 걸렸었고 한 8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80명 정도가 사망했다.
예. 그리고 이 병이 사실 크게 유행을 했었던 거는 2004년과 2005년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때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일대 섬들에 이제 크게 확산이 됐었고, 그때 한 5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추세라면은 이제 중국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무더위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동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기온과 습도가 다 높고 모기 증식이 더 쉽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일부 치kun구니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흰줄 순모기가 발견됐었는데 아, 모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다. 바이러스를 가진 개체는 아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한 명이 7월 달에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치쿤구니아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명 발생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게 뭐 퍼졌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직 유행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외국을 방문했던 여행객들이 걸려서 올 수는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전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앞으로 뭐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에서 워낙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행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또 모기가 넘어온 뒤에 이제 대량 번식할 위험은 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뭐 인천에서 문제가 됐던 러브버그처럼 네. 이제 뭐 산둥성 지역을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수도권에 퍼질 이전 그런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건당국에서 예의주시는 해야 할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중국에서 이런 크게 유행할 조짐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중국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모기 안 물리도록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기를 그렇게 좀 바랍니다. 자,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